이번 단원에서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들은 그 자료에 따라서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료의 특징에 따라서 이 자료를 이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이제 분류하는 것을 이제 제일 처음 배우게 됩니다. 우선 이 자료는 뭐 여러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에,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는 1차원 자료와 2차원 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일단 가장 이제 기본적입니다. 1차원 자료란 무엇이냐면, 이 그림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 뭐 인구면 인구, 뭐 성적이면 성적,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1차원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1차원 자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아놓은 모양이 이제 1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자료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2차원 자료는 어떤 학생들의 여러 과목에 대한 성적이나 또 시도의 어떤 월별 실업률과 같이 복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복수의 주제에 대해서 값을 모아놓은 자료를 2차원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원 자료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도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는데,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전체 인구, 그 다음에 도시의 면적, 농림, 뭐 지역 면적, 뭐 택시 업체 수, 이래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모으다 보니까 이게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죠? 2차원의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모아놓은 자료의 형태를 보고 1차원 자료와 2차원 자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1차원 자료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 2차원 자료는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 모아놓으면 2차원 자료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와 또 여러 주제를 모아놓은 자료는 그 일단 모양 자체가 다른데, 이 R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저장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 소위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공하는데, 어, 1차원 자료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제 벡터, 그다음에 리스트나 팩터. 예. 리스트나 팩터는 다시 이제 배울 텐데, 어, 주로 1차원 자료는 이와 같은 자료 구조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이나 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차원 자료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저장하고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1차원 자료를 저장하는 이 벡터에 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의 모양을 보고 1차원 자료냐 2차원 자료냐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와는 또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에, 이 자료의 특성을 보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또 분류법이 있는데, 범주형 자료란, 그래서 뭐 카테고리컬 데이터, 그래서 어떤 분류, 어떤 그룹의 의미를 갖는 값들로 구성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의 예를 보면, 자, 어떤 법안에서 찬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yes 혹은 이제 no, 뭐 이런 것들이 또 어, 있겠죠. 혹은 뭐 기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
그러면 여기에 이 법안 찬성 여부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yes, no 기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떤 분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선호한 색상, 뭐 블루, 레드, 오렌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색상도 어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서 역시 분류의 의미를 갖고요. 음식 맛 뭐 평가하는 것도 뭐 좋음, 나쁨, 뭐 중간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어떤 분류의 의미가 됩니다. 몇 종류, 종류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성별은 뭐 가장 대표적인 범주형 자료인데 M 아니면 F 둘 중에 한 값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류나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값들이 저장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보통 문자로 표현이 되고요. 산술 연산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블루 플러스 레드 뭐 이런 연산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산술 연산 적용이 안 된다. 예. 수치형 자료는 값들이 크기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형태의 데이터죠. 크기를 가지고요. 당연히 이제 크기를 갖기 때문에 산술 연산, 더하고 빼고 하는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뭐 키, 169, 뭐 등등 하죠. 그럼 이런 숫자로 된 숫자로 된 이 자료들은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산술 연산 뭐 평균 내거나 합계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자료가 이제 수치형 자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의 특성에 따라서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